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적응 전략의 핵심은 공유지 비극의 극복이라는 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공유지 비극을 극복하려면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유지 비극이 적용되는 공유자원들이 매우 많고 공유지 비극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들도 이미 매우 많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국가가 있습니다. 국가는 인간이 공유지 비극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가장 강력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규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를 운영하려면 군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군대에 복무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모든 국민은 일정 시간 동안 군대에 복무해야 한다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또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즉 법이 바로 공유지 비극을 극복하기 위한 규칙이고 제도입니다. 이 국가라는 거대한 공유 자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자원을 이용하는 규칙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자원을 이용하는 규칙이 세금을 내고 공통의 혜택을 받자는 것입니다. 국가 자체가 공유지 비극을 극복하는 거대한 제도이며 동시에 공유 자원입니다.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언론, 정보, 과학 이런 것들도 모두 공유 자원입니다. 함께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서도 규칙을 정하지 않으면 황폐화가 되어버립니다. 가짜 뉴스가 자꾸 만들어지는 이유도 가짜 뉴스를 통해서 이익을 보려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인간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기 때문에 가짜 뉴스를 통제하려는 여러 가지 약속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완벽하진 않지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유자원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인류가 지혜를 발휘해왔고 그래서 그 공유자원을 이용하는 제도들이 아주 많고 잘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참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공유지 비극을 극복하려면 참여를 촉진하는 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10가구가 같이 사는 다세대 주택이 있습니다. 여기 살다 보면 공동으로 해야 할 일들이 꽤 있습니다. 공동으로 쓰는 주차장, 공동으로 쓰는 상수도 시설, 건물 외벽에 바르는 페인트도 한 건물이니 공동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공동으로 쓰는 자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약속을 정하지 않으면 이것은 모두 황폐화가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 바닥에 돌이 깨졌다면 누가 그것을 수리할까요?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사람들이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일들을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다세대 주택 총회를 만들었습니다. 주민총회를 만들어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공동구역에서 청소합니다. 청소를 마치고 짧게 회의해서 중요한 사항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하고 시행했습니다. 다세대 주택에서 인상적인 점은 각 가구는 매달 관리비를 3만 원 정도 냈고 만약 청소에 참여하지 않는다거나 주민회의에 참여하지 않으면 2만 원을 더 내는 규정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제재를 둔 이유는 청소와 회의에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공동의 업무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회의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나중에 시행될 때에서야 난 알지 못한다. 왜 너희 마음대로 정했는가? 난 따르지 않겠다. 라는 식으로 저항합니다.
이렇게 규칙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에서는 청소나 회의에 참여하지 않으면 벌금 2만 원을 내야 한다고 정한 것입니다. 이처럼 공유지 비극을 극복하려면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참여라는 것도 그냥 자유에 맡겨버리면 안 됩니다.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든지 참여를 안 하면 벌금을 내게 하든지 정해야만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이미 법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 공익의 논리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도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점점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세대 주택처럼 소규모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잘 따르지만 조금 큰 단위에서는 참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그런 인센티브 제도가 한국에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 투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망하고 정치인들 몇몇이 마음대로 해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은 투표와 선거에 꼭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금 투표에 참여한 것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투표율이 매우 낮아졌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약 70% 정도 되지만 지방의회 선거에서는 투표율이 49% 가까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참여한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여한 것에 대해서 주는 인센티브를 참여소득이라고 부릅니다. 광범위하게 말하면 공무원들이나 공기업 사람들에게 주는 월급도 일종의 참여소득입니다. 그런데 법 또는 제도화된 것들 이외에도 한국 사회의 다양한 면에서 참여가 필요한데 인센티브가 없어서 참여가 부족해지고 그래서 공유지 비극이 더 심해지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참여 소득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것은 도시마다, 지역마다 특성에 따라서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모두 시민들이 참여해서 결정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을 할 때 참여한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일부 있지만 부족합니다. 그래서 참여소득이 기후변화 적응 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8주차 강의에서 통영의 참여소득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공유지 비극을 극복하는 방법은 대화, 신뢰, 약속입니다. 쓰레기 청소를 위한 노동에 참여한 대가로 참여소득을 지급하면서 주민들을 교육과 의사결정에 참여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과정에서 신뢰가 증가하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경남 통영에서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을 하면서 대화, 신뢰, 약속이라는 세 가지가 조화롭게 상호작용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를 강화하는 면들이 있습니다. 즉, 대화에 참여하다 보면 신뢰가 증가하고 신뢰가 증가하면 대화를 더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약속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경남 통영시의 경우 사람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않아 해양보호구역이 주민들에게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을 할 기회가 있어서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에게 일정 정도의 소득을 지급했더니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대화와 교육도 참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신뢰를 회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오히려 자발적으로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해달라고 신청하면서 새로운 해양보호구역의 지정이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공유지 비극을 극복하려면 대화, 신뢰, 약속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대화에 참여하도록 만들려면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고 그것을 참여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소득이야말로 기후변화를 극복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공유지 비극을 극복하기 위해 참여를 촉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공유지 비극이 극복해서 교육이 중요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